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이런 기분을 느끼며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상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순간. 친구가 내 카톡을 읽고 답장이 30분만 늦어도 내가 저번에 술 마시고 말실수했나 하며 혼자서 소설을 쓰다가 우울해졌던 경험.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당장 내일 일도 아닌 10년 뒤의 미래, 노후 걱정까지 끌어와서 잠을 설치는 그런 밤들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을 때마다 이렇게 자책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걱정이 많을까? 나는 멘탈이 약해 빠졌어.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그게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니라면요. 정신과 의사와 뇌과학자가 함께 쓴 책, 마음의 기술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예민한 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려서 오류창이 떴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가 나서 모니터를 부수나요? 아니죠.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오류를 수정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불안, 우울, 분노라는 오류창이 떴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마음의 기술이라는 강력한 백신을 설치하면 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뻔한 위로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골든 독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뇌과학과 인지행동치료라는 가장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엔지니어링하듯 뜯어고치는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을 괴롭히던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확실한 무기 하나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책 속의 지식을 삶의 무기로 만드는 채널, 골든 독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기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우리의 뇌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뇌가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뇌의 최우선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볼까요? 숲을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나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원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서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건 호랑이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에 떨며 도망쳤던 겁쟁이 원시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걱정 많은 겁쟁이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뇌는 기본 세팅 자체가 부정 편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10가지 칭찬을 들어도 단 한 가지 악플이나 비난에 꽂혀서 잠 못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생존 모드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일 뿐이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고 차가 당장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점검하라는 신호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이라는 경고등이 켜지면 마치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과잉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뇌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뇌과학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콘크리트가 아니라 찰흙처럼 말랑말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물리적인 구조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산길은 풀이 죽고 넓은 길이 되지만 안 다니는 길은 잡초가 무성해져서 사라지죠. 뇌 속의 신경회로도 똑같습니다. 매일 걱정만 하는 사람은 뇌 속의 걱정 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뻥 뚫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걱정의 늪으로 빠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낡은 걱정의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평온의 고속도로를 새로 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뇌를 뜯어고치는 공사기법, 즉 구체적인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내 생각을 법정에 세우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유능한 변호사이자 아주 냉철한 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피고인석에 앉히세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복도에서 상사와 마주쳤는데 상사가 인사를 안 받아주고 쌩하니 지나갔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0.1초 만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지난번 보고서가 엉망이었나 봐. 나 찍혔어. 곧 승진해서 누락될 거야. 어떡하지? 자, 이 생각이 바로 피고인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팩트라고 믿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이제 판사인 여러분이 신문할 차례입니다. 피고인, 상사가 당신을 싫어한다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제출해보세요. 증거를 찾아보니 어떤가요? 사실 상사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증거는 없을까요? 상사가 오늘 아침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급한 업무 생각에 빠져서 멍하니 걸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단순히 렌즈를 안 껴서 앞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증거도 없이 나를 싫어한다는 최악의 가설을 유죄로 확정짓고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말이죠. 이 책은 제안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뇌가 멋대로 떠드는 소리를 믿지 말고 딱 3가지 질문을 던지며 검문하세요. 첫째, 이 생각은 100% 진실인가? 둘째,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없는가? 셋째, 이 생각이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이 과정을 거치는 순간 공포를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에서 울리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사가 인사를 안 받아준 건 바꿀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나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바꿀 순 없지만 해석을 선택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중요한 기술은 회피와의 싸움입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자꾸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하다가 실수할까봐 발표를 피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데이트 신청을 피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모임을 피합니다. 당장은 피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뇌는 이렇게 학습해버리거든요. 거봐, 피하니까 살았잖아. 역시 저건 진짜 위험한 거였어. 다음에도 무조건 피해야 해. 결국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삶의 반경은 쥐구멍처럼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지게 되죠. 책은 노출 치료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두려운 상황에 나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노출시키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게 두렵다면 처음부터 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물 좀 더 주세요, 반찬 좀 더 주세요 같은 아주 사소한 부탁부터 해보는 겁니다. 거절당해도 타격이 없는 것부터요. 해보면 어떤가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물을 줍니다. 이때 뇌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안전하네. 이 새로운 데이터가 뇌에 쌓여야 비로소 회로가 바뀝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나는 할 수 있다고
100번 외치는 긍정 학원보다 밖으로 나가서 겪은 한 번의 작은 성공 경험이 뇌에게는 훨씬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생존 본능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뉴스를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있으면 그저 상식에 불과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기술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골든 독서가 제안하는 오늘의 골든 액션은 바로 감정 반박문 쓰기입니다. 오늘 하루 혹은 최근에 여러분의 기분을 망친 사건이 있다면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세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엉키니까 반드시 글로 써야 합니다. 딱 3단계로 나누어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상황입니다. 여기엔 여러분의 감정을 섞지 말고 CCTV에 찍힌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으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내 문자를 읽고 답장이 없다. 딱 여기까지만 적는 겁니다. 여기에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자동적 사고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을 솔직하게 다 적습니다. 뇌가 멋대로 해석한 내용이죠. 좀 찌질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적으세요. 얘가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내가 뭘 실수했나? 아, 이제 우리 우정은 끝났구나. 나는 역시 인간관계에 실패했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반박 단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냉철한 판사가 되어 따져 묻는 겁니다. 뇌의 헛소리에 조목조목 반박하세요. 잠깐, 내가 한 생각이 100% 사실인가? 증거가 있나? 아니다. 친구가 지금 너무 바빠서 확인만 하고 답장을 깜빡했을 수도 있다. 나도 바쁠 땐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답장이 늦는다는 게 우리 우정이 끝났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면 그만이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글로 적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안개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객관적인 텍스트로 박제되는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유령은 어둠 속에서만 무섭지 불을 켜고 정체를 확인하면 그냥 옷걸이에 걸린 옷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면 강해지는 기술의 영역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며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근육도 이런 반복적인 기술 연마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해서 내 생각에 반박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마음의 기술과 오늘 배운 골든 액션이 여러분의 뇌를 불안과 걱정의 공장이 아닌 생산과 행복의 공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설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멘탈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골든 독서는 다음 시간에도 책 한 권의 핵심 지식을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로 갈고 닦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뇌의 주인이 되는 시간, 골든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